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네, 이 부산의 이 각 구군의 이야기를 쭉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뉴스에 질병관리청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11월 일상 회복에 대한 예고 뉴스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와 기대 속에 지금 일상을 지나가고 계신데 일선 지자체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난 2년을 건너왔는지의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시간. 오늘도 또 어떤 얘기를 함께 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바다를 보면 어디에서 바다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처음 와서 태종대, 영도, 해운대, 광안리 바다가 있는 많은 곳에 가서 똑같은 바다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풍경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이곳의 바다에는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젊음이 논이는 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수영구의 강성태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 자주 나가십니까? 아요 매일 나간다 네. 싶이 하고 있습니다. 즐기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일 보시러. 네.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또 방송을 보시거나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안리 바다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광안리에 오신 분들은 네. 다 이렇게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에 여러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특히 네. 저희 광안리는 네. 10대, 20대들이 네,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찾고 네. 이 밤바다의 어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재방문율이 높다. 이거 확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밤바다가 더 아름다운 네.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 차이가 확연한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광안리처럼 도심 한복판에 네. 이런 아름다운 그 어떤 밤바다를 가지고 있는 네.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니까 도시하고 가까이. 네, 바로 이제 도심 속에 이런 해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입지적인 어떤 여건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부산에 이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가 함께하니 광안대교를 제가 잊었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해변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광활한 바다 하면 제가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갔을 때 고가위를 쫙 타면서 이야 멋지다 했던 그 느낌을 광안대교에서 만족했거든요. 그 광안대교에 저희 빨리 코로나 풀려서 마스크 벗고 또 이 해맞이도 하러 가야 될 텐데. 그럼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 광안대교의 아름다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수영구 지금 구에서 이 코로나 대처 상황 지난 2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저희 수영구뿐만 아니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은 센터도 여셨을 거고 그래 오셨죠? 저희들도 어느 구와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24시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비상근무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해제 때까지 곧 다가올 겁니다만은 365일 비상체제를 유지해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각심이 좀 느껴지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2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이제 조금 끝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라 대비책을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의 피로도도 크게 달했고 상대하시는 관계자들, 보건소, 구청 직원 굉장했을 텐데 이 피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달래주시고
행정적 조치를 해오셨습니까? 네, 그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예, 이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제일 먼저 이제 보건소에서 전목 역학 조사원이 파견이 되어서 역학 현장에. 조사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게 그 집 전체, 예. 가게 전체를 또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를 또 네. 구분을 합니다. 다 따로 예. 리스트대로. 네, 예, 네. 예. 그 자가격리자를 찾아내고 또 자가격리자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가격리 시트를 물품을 또 공무원들이 다른 파트에서 제공을 하고 또 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네, 네.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산이 이제 안 되게. 공무원들이 또 한 사람이 몇 사람씩 관리를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전방위로 저희들이 한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예. 이렇게 수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자가격리 안 돼 보신 분들은 사실 못 느끼는 모르죠. 일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뭐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특히 보건소 같은 네. 근무하는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고 있고 지금은 만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격려도 해줘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특별 휴가도 예. 좀 보내드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수당도 좀 지급해주고, 그래야죠. 그래서, 좀 챙겨드려야.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좀 사기 진작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당연히 100점까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거고, 네. 그럼 우리 관계 직원들은 몇 점? 100점 넘게 100점이라는 더 드리고 거는 싶으세요? 네. 예, 저는 뭐 제가 100점을 가져가기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우, 예. 우리 직원들은 네. 자기의 고유 업무 외에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하고 기본의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지금 한 120, 30% 정도 우리 공무원들은 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점수 더 주셨어요. 네.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이제 제가 눈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선출직 구청장님들은 너무 당연해. 우린 원래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사실 뒤에서는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네, 네. 이렇게 만나시면은 인사라도 참 따뜻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직원들. 네, 네. 어쨌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일상이 흐트러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뭐 그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뭐 훨씬 나은 편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예.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의 일입니다. 경제. 네. 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끼고 말씀하신 광안대교 중심으로 수영구도 관광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기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기도 할 거고 네, 네. 무너진 것에 대해서 걱정도 크실 텐데 네,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으로 좀 진행이 돼야 저희들 될까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우리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이제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관광지에 또 느끼는 어떤 파장이 엄청 크고 그렇습니다. 피해도 그래서 크고. 이제 특히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 닫은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어디 외국도 갈 수도 없고 국내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저희 광안리에도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를 좀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예. 이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광안리의 SUP 존이라든지 네. 또 AD 낭만 거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건가요? 사람 간에 이제 거리는 유지하면서 광안리 해변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네. 다양한 이제 언택트 네. 관광 프로그램을 그 좀 낭만 마련을 그네. 했습니다. 이름이 예. 아주 이쁘네요. 예, 예.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시고.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만 예. 광안리 M 상설 드론 나이트 쇼를 네. 저희들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광안리 M 상설 드론 나이트 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단어만 듣고 생각해 보면 밤에 드론 쇼를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 드론 나이트 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설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영구에서는 많은 이제 논의 끝에 부산의 야간 관광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그동안에 만들지 못한 걸 저희 네. 수영구가 만들었다고 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 네. 500대 네. 드론 쇼를 오픈하지 않고 예. 이제 우연히 광안리 해변에 나왔는데 네. 정말 하늘에 예. 500대의 드론 쇼를 보고 진행하셨군요. 예, 예. 많은 이제 분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되었죠. 사실 예. 저도 이제 귓소문으로 듣긴 들었어요. 네, 근데 모르고 있다 나갔는데 야 황홀경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드론 라이트 쇼가 최초가 평창 올림픽 때, 예. 그때 멋있었죠. 예, 뭐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서 그때 저도 처음 접하게 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광안리에서 네. 매주 토요일 지금 예, 상설로 하시니까 예, 매주 매주 토요일 이제 동절기에는 7시, 9시 이후에 저녁 네. 7시, 9시. 네. 하절기에는 8시, 10시 좀 밤이 뒤로 가니까. 네네. 그래서 이해 공연으로 네네. 뭐 360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19 단계가 네. 낮아지면 네네. 바로 12월부터는 공연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네네.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열린 공간이라서 안전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 꼭 손잡고 밀집돼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친 마음엔 엄청난 위로가 되겠네요. 네, 뭐 또 대한민국 국민이 또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네. 한 번도 보지 못한 네.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해가는 한 부분의 이 드론 산업입니다. 예, 이게 예. 산업이고 이 산업이 이제 관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땡겨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네.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네, 네. 조명을 받고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오게 되면 부산에 오게 되면 저녁에 여기를 거치지 않을 수 왔다 없다.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들은 뭐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야,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성공 자신하실 정도고 저는 사실 드론하면 이 젊음의 키워드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수영구의 관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준비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계속 하실 거죠? 네, 저 부산에 누가 이제 이 지인이 찾아오면 밤에 어디 모시고 갈 때가 네, 횟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토요일만은 뭐 타지방의 친척이든 지인이 오면 네. 멋진 쇼를 네, 네. 저희들 돈을 안 받습니다. 이거 예. 돈, 그렇겠네요. 안 돈을 받기 안 내도 때문에, 되죠. 예, 네. 정말 추억을 만들 네. 수 있고 연인은 여인끼리 또 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IT 산업 쪽에 드론의 산업이 관광으로 될 수 네, 네. 있다는 것을 아. 저희들이 또 꼭 좀 확인을 하고 보여드리고 네. 싶습니다. 사실 이제 불꽃축제, 광안대교의 불꽃축제가 굉장히 또 하나의 이제 랜드마크처럼 그렇죠. 이 수영구의 자랑거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으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아쉬움을, 예. 그래서 이제 불꽃 축제가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 예, 불꽃 축제도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의 역할을 야간 관광 컨텐츠로서 자리 잡았는데, 그건 1년에 한 번 하고, 네. 예, 저희 이 드론 쇼는 매주 상설이니까. 예, 네. 매주 토요일 이에 공연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어마어마한 어떤 자연 환경 훼손도 안 될 뿐더러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네.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그 소상공인 업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텐데 사실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나가서 현장에서 마주치시면 가장 힘들 때 그런 분들 마주치시면 참 같이 마음 아프셨죠. 문 닫은 가게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네. 저희들이 이제 정말 경제적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조그만 어떤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긴급 재난 자금 5만 원씩 네네. 1인들 저희들이 이제 수영구, 예. 뭐 1살 되는 아기나 80이 된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 한 장씩 카드를 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받을 땐 좋은데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이제 이 뭐 곳간에 창고가 이제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드론쇼와 같은 아이디어로 또 그렇죠. 만들어 가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역 경제가 네. 이 카드 선불 카드를 저희들이 한 거는 네. 뭐 은행에 계좌로 쏴주면 네. 뭐 가장 간단한데 카드는 수용구 안에만 네.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접구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 경제, 실핏줄 경제를 할 수 있는 이 카드가 이제 골목에서 네, 쓰일 수 동네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이제 한 80,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추석을 앞두고 특히 네네. 엄청난 이제 많은 구민들께서 호응도 받고 어려울 때 정말 작지만 5만 네. 원이 1인당 네네.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그럼요. 하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 수영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그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어려운 점, 어떤 장면, 어떤 에피소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예. 사실 하나 꺼내 드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네. 사실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감염병인지 뭐 얼마나 맞아요. 큰 전염병이었는지 뭐 정체를 알 사실은 수가 뭐 없지. 잘 예. 모르는 가운데 그럼요. 소식이 처음에는 우왕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이 필수라는 걸 알게 되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 마스크 대란. 예. 네. 백방을 과연 쫓아다녔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 새벽에 네, 새벽에. 경기도 이제 공장을 하나 찾아가 가지고 예. 아유 사장님도 안 만나주죠. 그래서 그때는 기다리고 뭐 다 기다려 찾아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사님을 만나서 네. 사정을 해서 한 9만 장. 아. 예. 정말 어렵게 예. 이제 구입을 해서 뭐 다른 데 드린 게 아니고 네. 이 사회의 어떤 취약지구에 네네. 계시는 구에. 예, 그런 분들한테 급하기지만 몇 장씩 나눠준 네네네. 게 참 기억에 남고 그때 참 그 가는 길도 마음이 안 편하셨겠어요. 그 막 새벽에 네, 그 네, 낯선 직원들하고. 경기도에 막 읍소에도 안 만나주고 예. 사장님이 안 만나줘요. 예.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 꼭 필요하고 네, 네. 그게 막 이렇게 그림처럼 남아 있으시군요. 아, 예, 그때 뭐 직원들하고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참 어떡하나. 네, 사정해서 조금 9만여 장을 그래도 만들어서 네. 예, 우리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나 취약계층에 나눠준 게 지금도 선합니다. 아, 그러시죠. 네네. 사실 이제 지나고 나면서 지금 좀 가볍게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만약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 무게감이요. 이런 얘기를 좀 못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뭐 정말 마스크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금스크라고. 아유, 저도 그냥 하나 서 이거 버리기가 너무 손이 떨렸던 기억이 네. 나고요. 그 이제 수영구를 구석구석 도실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네. 코로나 때문에 지나다니시면 뭐 많은 곳에서 그래도 구청장이 다 해줘야지라는 이런 원성도 들으실 것도 같은데. 네네. 뭐 처음에는 예. 이제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네. 하자 예. 아주 저희들이 이제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반발이 더 커졌죠. 심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발, 특히 이제 마스크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또 이제 아이디어를 내었죠. 그래서 동네에서 네. 식사를 하면 네. 2만 원 이상만 식사를 하면 예. 그 영수증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오면 네. KF94 한 장을 아.
밥도 먹고 마스크도 받고. 아, 동네에서 밥 네. 먹으면서 동네 경제에 도움도 되고 네. 마스크도 하나 가져가실 수 그때 있는 이제 마스크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2만 원치 먹으면 네. 한 장을 드리고 그렇게까지 하셨군요. 4만 원 식사하면 2장 드리고 네. 그래서 석 장까지만 네. 지급을 하는데 아. 그게 그때 돈이 한 7, 8천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네. 예, 지역 경제 살리는 하나의 그 진짜 어려운 작업책이셨군요. 그렇죠. 예. 예산을 투입해서 네.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네. 또 그런 걸 호소하니 네. 뭐 일석이조로 그러한 정책을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마스크도 받고 네, 뭐 네. 이런 어떤 정책을 펴서 굉장히 한때 호응을 많이 받았고 네. 타구로부터 좀 아. 부러움을 받은 아,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이 좀 자랑스러운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예, 제가 그 그렇습니다. 느낌이 옵니다. 네. 뭐 이건 누가 원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예고했던 상황도 아닌 정말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선에 계시다 보니 이 구청장님께서 그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네. 뭔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원성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밤에 주무실 때 다리 뻗기가 편치 않으셨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저희들 뭐 공무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협조 또 이해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함께 달려온 그 대상들 뭐 누군지 너무 잘 아실 거고 네. 한 말씀 이제 전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구민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네. 예, 잠시 인사를 전하실 수 있게 제가 시간을 좀 짧게나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예, 뭐 짧은 시간에 정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애써 오신 우리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하시는 국민들의 그동안의 많은 협조와 노력에 첫째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수칙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 번이라도 지금 백신을 맞은 주민들이 지금 한 70% 넘습니다. 지금요. 예. 예. 그래서 단계적 일상으로서의 이제 복귀를 네. 논의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네. 자신의 가족과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제 존경하는 수용구민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하는 그날까지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긴장감의 끈을 놓지 말고 네. 끝까지 아마 이달 10월 하순쯤이면은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이 이제 될 거라는 네, 그런 예상치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구청장님께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생각은 뭐 같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상 예. 회복에 대한. 네, 위드 네. 코로나19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저희들도 2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노력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마지막 단계의 이 고비를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관광자원 얘기에 아주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덧붙여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 해상 케이블카를 놓고 부산에서는 여러 구가 네.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어요. 네, 네. 뭐 찬반 토론에 대한 경론도 벌이기도 하고 네. 뭐 그 케이블카가 해운대구, 남구 또 수영구 이렇게 걸쳐지다 보니까 또 걸쳐지는 동선에 대해서 각구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느냐, 미시적으로 보느냐. 구청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수영구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까요? 네, 뭐 공식 입장이기 전에 많은 수용구민들이 이 네. 내용을 알고 있고 네. 또 공론화 과정도 많이 거쳐가는 이 과정에 있는데 네. 이 사업은 이미 5년 전에 이제 환경훼손과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부산시로부터 이제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지금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제 또 업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 광안리 앞바다는 수영의 얼굴입니다. 예, 앞마당이고 또 아름다운 이 광안리 앞바다가 한번 훼손이 되면 더 이제 복원이 불가능하고요. 또 우리고는 이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좀 잃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지나가는 경유지의 관광지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염려가 되고요. 네. 또 이제 광안대교의 뒤입니다마는 네. 각종 해양 레저 대회가 많이 앞으로 열리게 될 거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해상 타워로 인한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해운대와 남구 또 이 보면은 이 교통 문제 이거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수영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네. 해결할 수 없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게 하면서까지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창출에 이 공공재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 수영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을 안 늦추시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끌고 가시고 있는 구정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숙제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네. 더더욱 열심히 하실 거라고 네, 그렇게 네. 하실 거라고 네. 믿으면서 네. 오늘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원 기획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수영구의 강성태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